23페이지 수구 전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수구는 주밀함을 숭상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주밀함을 추구해야죠. 주밀해야 한다 이 말이죠. 물이 고이며 얼른 흘러내리지 않으면 수구에 둥근 둔덕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나성이라고 부른다. 나성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곽이에요. 성곽. 성. 물이 빨리 못 나가게 막아내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흙은 돌과 같지 않아서 물길이 닿으면 나성들은 씻기고 같아서 그 모양이 여러 가지로 형성되는데 그 중에 기사 개석이 새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여 그 머리가 물을 거슬러 오르듯이 역지 상향하고 꼬리가 흐르는 물에 잠기듯이 형용되면 대기란 징조이다. 이게 이제 수구는 성령 100%의 수구는 딱 막아서 손이 깍지 삐득기 딱 끼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이 바로 쭉 못 빠지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졸졸졸졸 흐르게 해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만이 유속이 천천히 흘러야 재물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쭉 빠져버리면 재물이 한꺼번에 쫙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한양이 청계천을 이렇게 일자로 쫙 뺐죠. 콘크리트라고 보면 쭉 양쪽으로.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덮어놨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덮어놨어. 옛날에는 위에만 이제 콘크리트 덮어버려가지고 덮어놨는데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그냥 서울시장 할 때 쭉 청계천을 이렇게 만들어볼다 이거죠. 그냥 어디 이렇게 지그지그가 아니고 쭉 통로를 만들어버렸어요. 운하 만들듯이. 그러니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에 걸쳐갖고 이렇게 막혀서 돌아갈 데가 없어요. 물이 천천히 갈 수가 없어. 그냥 왔다 하면 그냥 막 쫙 흘러가. 왜 이제 여기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지금 넣어서 흘러가게 만들고 있죠. 근데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옛말 어른들 말로 하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요. 매일 갖다 내요. 요즘 같을 때는 더 많이 갖다 넣어야 돼요. 왜? 전기총 많이 나오니까. 많이 넣어야 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물론 이전부터 문제가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계천은 북쪽가 있죠. 강북. 그죠? 지금은 대세가 한강 밑에, 강남이 대세다, 이 말이죠. 이것도 그냥, 훑어 보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재물이. 이 안에 있던 부자들이 요리 많이 간다, 이제. 강남으로 모여가 논다, 이 말이에요. 돈을 여가서 많이 쓴다. 강남에 돈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양택지에, 몸택도 마찬가지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쫙 빠지게 하는 것은 재물이 빨리 빠진다. 오는 물도, 여기서 오는 물의 양도, 이게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 물의 양이 얼마만큼 천천히 흘러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강도, 외국에는 다시 보건사업하죠. 문화, 해갖고 쫙 일자로 해놨잖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보고 와서 4대강 하자고 온 거 아니에요. 문화 하자고.
백두대간 뚫어갖고, 한강에서 건너가면서 낙동강으로 가자. 충청도 조령도 뚫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뚫어갖고 문안에서 한 번 더 허리를 잘라가지고 물길을 터서, 서에서 동으로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풍수적으로 말하면 아주 상식이 없으신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자문이 어쨌든. 그런데, 그런 애국도 이 강을 다시 옛날에 흐르던 강 모양 그대로 다시 복원, 자연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통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제, 우리 농촌에도 문제가 있죠. 농촌을 가면 논을 경지정이 다 있죠. 반듯반듯하게 다 있잖아요. 갖고 수로를 반듯반듯하게 쫙 빼놨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땅이 물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물이 빨리 안 나가야 땅이 물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는 대로 흘러서 막 나가버리네? 그러면 물만 나가냐? 이 물만 흘러가냐? 뭐가 또 흘러갈까요? 거기에 따라 흙도 뭐 빨리 그죠? 토사. 흙이 엄청 쓸려가고요. 빨리 시켜 나가기. 네. 길이 좋으니까 빠뜨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 문제가 심각해. 근데 이 흙이, 이 흘려나가는 토사의 흙이 요 수구에 가서 이제 이 물이 빨리 못 나오게 어디에 쌓이죠? 퇴적층이. 예. 퇴적층이 쌓이죠. 전주는 이 퇴적층이 있나요, 어디? 그럼 어디 거의 없죠. 잘 빠져. 거의 없어요. 네. 네, 없어. 굴곡이 있어야. 근데 낙동강 끝에 가면 부산에 물습도 있죠, 물습도. 막아줘요. 네. 물습도. 또, 이건 낙동강이죠. 또, 금강에 가면, 군산서, 서천 지나가려면 중간에 쭉 풀밭으로 된 갈대밭으로 쭉 돼 있죠. 그거 똑같은 거죠. 네. 금강에도 있어요. 뭐 한강에도 있죠. 한강에도 뭐 밤섬이네 뭐 막 있잖아요. 네. 저쪽 간악산 쪽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여의도? 간악산에서 나오는 거, 간악산에 나오는 물줄기를 막고 있는 것은 여의도예요. 마지막에. 네.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서 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선? 물고기 모양이나 뭐 이게 꼬리면 이게 머리고, 그런데 이거 이제 뭐 합표, 항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좋은 것은 뭐냐? 흘러나오는 물이 위에서 와야 돼. 머리 쪽에서. 왜? 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그죠? 이게 이치잖아요? 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좋다, 그죠?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가버리면 도망가는 거잖아. 네, 나가는 거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을 따라 올라가야 돼. 그래서 물을 따라서 올라와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건데, 뭐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이 있다. 이건 아주 큰 대국이고, 이건 아주 큰 대국입니다. 대국이고, 이 관세라고 그러죠. 청룡, 백호의 나섬이 물을 꽉 막고 있는 것을 관세를 했다. 자물쇠로 꽉 잠가놨다. 이 관세는 이제 중이나 중국이나 소국에 있는데, 이 영향에 따라서 또 이제
논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터를 정할 때 또는 양기터를 정할 때 한 마을이라든가 한 도시를 이룬다든가 개인 집이 짓는다든가 할 때 첫째로 진짜 많이 살펴야 될 게 일단 뭐예요? 이거 재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이걸 살펴야 된다. 어떤 마을에 여기 이 안에다가 마을을 형성할 건데 이 안에다가 지금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 이렇게 마을 만들려면 앞에 어디 싸준 게 없이 쫙 널려 있어봐요. 보기에는 좋죠. 하지만 이 마을은 비난하다. 재물이 없어요. 네, 재물이 없어서 비난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된다. 그 밑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나성이나 수구를 바라다 보면 좋고 반대로 집이 있는 쪽을 보면 불길하다. 수구가 집과 가까우면 해롭고 떨어져 있으면 무방하다. 근데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수구가 집과 가까우면 해롭고 떨어져 있으면 무방하다. 이건 좀 수구를 어디로 보냐의 문제예요. 수구를 어디로 보냐? 보통 가까우면 말이야. 일반적인 집터의 수구는 집터에 다 붙어 있어요. 그걸 내수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구는 이 수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외수구를 말한다 이 말이죠. 바깥에 있는 외수구. 내수구는 가까이 있어야 되고 외수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 외수구는 당을 말한단 말이죠. 당을, 재물, 당을 말하지만 요 터 자체에서 수구가 간세가 돼서 이 터 안에 물을 천천히 흘러보내야지. 이게 첫 번째지. 당만 좋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내수구는 터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 너무 멀면 그만큼 빠져나가는. 이게 여기에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외수구를 말하는 당이 있어야 돼요. 앞에 뭐 명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명이 아니고 당이에요. 또 물길 중에 사주, 이게 모래성 이런 게 있어서 수상류에 거슬릴 때 주가 하나이면 거다하고 주가 셋이면 더욱 좋으며 주가 수구를 내려다보는 모양이면 가장 길하다. 그 주가 만약 낮으면 길하지 못하다. 근데 모래섬이라는 거죠. 모래섬. 우리 그 강에는 예전에 강에는 중간중간에 모래섬이 있었죠. 예. 모래섬이 하천이나 강에는 모래섬이 있었어요. 왜? 물길이 해도니까 그 도는 부분에 이렇게 섬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없어졌어요. 정비공사한다고 싹 파버려. 없어요. 그냥 다 쫙. 지금 사대강의 문제가 뭐예요? 낙동강 쫙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빨리 나가갖고 뭐가 어찌고 그러니까 이제 보를 다 막아놨네. 보를 막아놓으니까 이제 물이 소통이 안 되죠. 우리 썩어서요? 그래서 이제 썩어요. 뭔가 다. 네. 물이 썩어버려 이제. 물이 썩으면 재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도 뒤집어서 더 안 좋아요.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야 돼요. 예. 그러면 뭐 큰 터만 그렇고 중간 터, 작은 터는 안 그러냐? 다 똑같다.
그래서 물은 흘러야 된다. 물은 흘러야 되는데 일반 집터는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물이 안 보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보이죠. 비가 오면 물길과 물이 흘러가요. 졸졸졸졸. 네. 근데 너무 빨리 흘러도 안 되고 천천히 졸졸졸 흘러가는 게 최고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중급쯤 되면 소국은 하나의 일개인의 집터지만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마을. 최소 마을이나 마을이나 아니면 면, 시, 한 도시를 형성하죠. 도시를 형성하면 집은 우리가 말하는 도랑이라고 그러죠. 도랑. 집은 도랑. 비 안 오면 물이 오고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는 거고. 하지만 중국 정도 되면 비가 안 와도 물이 흘러가야 돼요. 여기는 뭐냐, 하천에 이제 색깔은 하천. 대국은 이건 강이 흘러야 돼요. 대국은 강이 흘러가요. 이게 다 규모가 있어요. 규모. 근데 요즘 그 사람들은 경치 좋다고 막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다 막 딱 집을 지어요. 건물을 딱 지어놓고 그냥 강 바라보면서 좋다고 있으신데, 그건 아닌데 말이죠. 사는 데는 불편해. 좋은 풍속은 좋지 않다. 경치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는 풍속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규모에 맞게 해야 한다. 취용을 해야 된다. 취용. 이게 이 하천의 도량의 역량, 이 하천의 역량, 강의 역량으로서 대도시이면 얼마나 큰 도시가 형성될 거냐, 시군이면 얼마나 시군이 형성될 거냐,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난다. 만약에 이 중국에 양택지가 되면 이제 시군이 되는데, 이 시군에 하천이 하나뿐이다. 이게 하천만 한다. 그러면 그 시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안에 하나의 군이나 시가 들었는데 하천이, 큰 하천이 하나뿐이다. 그러면 이 시나 군의 크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강도 강나는 아니고 큰 하천이야. 우리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렇죠?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하천이 하나라는 얘기는, 이 하천이 하나라는 얘기는 이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 시군도 겨우 유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작은 것을 네. 상징한다는 거예요. 네, 작을 수밖에 없죠. 작으니까 하천이 하나밖에 안 돼요. 하천도 큰 하천이 그러면 이제 있어요. 하천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제 시를 이룬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서, 큰 하천이 여러 개가 모여서 작은 하천, 중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대천 이렇게 막 모여서 물질기가 많아지면 이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 물질기만 보고도 그 크기와 영향을 알 수 있다. 작은 소도시에 가서 뭐 큰일을 벌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힘들겠죠? 좀 큰데 가서
큰 일을 벌여야 돼. 거기에 어울리는 게 다 있어요. 네. 이런 걸 하는 것이 풍수, 다른 풍수가 아니고, 그게 이제 수고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 응사라는 것은, 이제 응사는 사격에 관한 얘기인데, 응사는 이게 사격인데, 특히 집터에서는 사격을 중시하죠. 물 다음으로 중시하는 게 사격이에요. 물 다음으로. 그래서 응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응할 응자인데 사격이 응한다 이거죠. 사격이 응한다. 제가 산상 갔을 때 어느 방에 뭐 산봉우리가 있고 어떻게 생겨서 어떤 작용력이 생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응사라는 거죠, 응사. 근데 전문용어로는 발사법이라고 해요. 일으킬 발자예요. 사격사자, 발사법. 관을 일으킨다고요? 네, 비친다. 여기서 응사라고 얘기하면 응한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 여기에 좋은 목산이 딱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집이 딱 한 채 지어져 있다. 그러면 이 목의 기운이 집으로 기운을 보내준다. 간사에서 보내준다. 이 빛은 어디로 와요? 어디서 와요? 여기 해의소죠. 태양. 네. 이래서 비춰서 다시 반사를 해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비춰진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 해요. 아직 안 됐어. 아직 그만. 네, 옛날 어른들은 이제 경험으로 해서 얘기한다. 그냥 손쉽게 그냥, 손방과 24방이 중에 손방과 신방에 고산이, 높은 산이 수려하게 생긴 산이 있다. 수려한 산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 집 손님 말이야. 벼슬길에 나가는데 공부를 엄청 잘해요. 네. 공부를. 이 책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딱 공식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치적으로 손과 신이 왜 이런 영향을 일으키냐? 네. 이게 이제 천문으로 가요. 천문으로 원래 이건 발사법은 천문에서 온 거니까 천문학에서 온 거니까 천문으로 가면 손과 신이 천을과 태을성이라. 천을과 태을성, 하늘에서 가장 좋은 두 가지 기운인 천을과 태을성을 갖고 있대. 그 기운이 어디에? 내 집에 비치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 기운을 받아서 벼슬길에 올렸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응사예요, 응사. 이걸 말합니다. 근데 양택에서 왜 이걸 더 중요시하냐? 양택에서. 양택은 대부분이 거의 90%가 음택을 만들고 남은 나머지 여기라고 하죠. 우리 전문 용어로. 음택을 만들고 남은 나머지 기운이 만드는 게 일반적인 집터다 이거죠. 음택을 안 만들고 바로 모든 기운을 다해서 만드는 집터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이제 양기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큰 터들, 뭐 충남에는 무슨
무슨 어디에 무슨 집터가 있다. 전남에는 뭐가 있다. 전라도는 어디에 무슨 집터가 있다. 이 근방에서는 제일 큰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어디에 있죠? 아시나요? 저희가 있는 전주 근방에는 저기 칠부에 가면 산해면 있죠. 김동수 선생. 산해면 거기 가면 김동수 씨 생가가 있죠. 만석군. 하지만 이 집은 뭐 이걸 그 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산해면에 가면 산해면에 집터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평사 나간형이라고 그래. 기러기가 모래밭, 하천가, 하천가의 모래밭에 말 앉는 형, 내려오는 형. 한차가 이렇게 이제 물가로 네. 기러기가 내려오는 형. 그래서 이게 평사 나간형이라는 건데, 이게 집터라고 그러죠. 집터. 굉장히 좋죠. 가다 보면 뒤에 산에서 막 밀고 와가지고 기러기가 목을 길게 쫙 빼고 딱 하천가에 모래밭에 내려앉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앞에 하천이 이 집터를 쭉 이렇게 둥근 금형으로 싸고 있다. 빽 싸고 맞고 나가요. 이 산은 이렇게 오죠. 여기가 산이면요. 다만 아직 이 집터를 정확하게 누가 딱 차지해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그 차이. 그 차이. 거기 적합한 인물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집은 부도 좋지만 이 집은 재물도 좋지만 인물도 뭐 만만치 않게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물이 나는 것이 이 응사절, 사결. 사격에 일단은 뭐 뒤에 뭐 오는 산맥도 이제 관계가 돼 있고 다 돼 있죠. 하지만 일단은 이 집터를 처음 구를 때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는 것이 이 사격이에요. 사격. 어떤 좋은 사격이 이 집을 향해서 있냐. 그걸 저기 어디가 어디가 평사 나가는 항상 나가요. 아니 거기 어디에요? 산에는 산에? 칠보 산에. 칠부 산에? 네. 쇠국이 유명한. 근데 거기는 간사는 안 가고. 갔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갈 때 거기 왔는데. 그렇죠. 아직 못 가고 계시죠. 이제 그 다음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살핀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바람이 부죠? 동남풍에. 근데 우리나라는 동남풍 별로 안 무서워해요. 우리나라는 무서운 바람이 어떤 거죠? 북풍이요. 북풍인가? 서북풍? 서북풍이에요, 서북풍. 그래서 이제 풍수에서는 전문용어로 우리나라는 건해풍을 무서워한다. 건해방이 서북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택은 대부분 서북방이 터지면 안 된다 이죠. 열려 있으면 안 된다. 뒤들이 안 보고 참 등지가. 이 집터가 이 질터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여기가 이제 낮이니까 여기 바람이 넘어오겠죠. 이 방향이 건해면 안 된다 이거 건해방. 이게 서북방.
왜? 북풍 한바람이라고 하죠. 항상 예, 겨울바람. 겨울바람이 서북 쪽에서 건해방에서 불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은 이 양택을 고를 때 이 건해방을 가장 꺼려 열려있는 서북방이 낮게 꺼져서 바람이 치고 들어오거나 또는 없어갖고 열려있거나 하는 것을 가장 꺼진다 이거죠. 제일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쪽이 없다 이거죠. 한쪽이 없어요. 이만큼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열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서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서북이면 찬바람이 막 치고 돌아가지고 그냥 난방비도 많이 들고 춥고 그렇다 이거예요. 강박을 싸서 막아야 돼.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집 딱 지면 담장을 여기다 두텁게 쳐. 그래서 막아야 돼. 성각처럼 두껍게 싸서 잘 맞아. 근데 이게 집터만 게 아니라 음택도 맞아. 음택도 다 생겨있어. 자연적으로 안 싸도 지가 만들어갖고 다 보호하고 있어요. 음택은. 네. 네. 양택은 안 돼 있으면 지가 만들어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써야 되는데 음택은 안 돼요. 음택은 지가 다 만들고 다 막고 있어. 감장, 예를 들어서 감장이 아닌데 기역자적으로 서쪽을 막 그렇게 막으면 막아요. 기역자적으로 막으면 그것도 필요는 되지만 담장으로 막아야지 일단은. 네. 집으로 막으면 이쪽 집은 낮으니까. 진짜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 뭐 말이 있는데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사이 찌르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네. 찌르고 들어오면 자손이 낙수하고 물에 떨어져요. 물에 떨어지면 익사죠. 주름이라는 거. 네. 서북풍은 음력이고 음란해진다. 동북풍은 투구나야 낙진하고 싸운다 이거죠. 군에서. 근데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쓴다. 그래서 또 감방에서 부는 바람은 온항 장질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고 뭐 연병이나 이런 거. 또 인방 바람은 호랑이에게 다칠 징조이며 요즘 옛날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는데 요즘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안 되고 인방에서 바람이 불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오늘 저 교통사고 났거든요. 왜? 아니 주차장에서 내가 차를 딱 정지하고 섰어요. 앞에 차가 오길래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는 차가 아주 젊은 부사였던 것 같은데 뭐가 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와장창이 아니고 탁 소리가 나고 아니 뭐가 닿다냐? 어쨌다냐 그러다가 이제 내려서 보니까 키스나지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차 이제 한쪽에다가 갖다 주차를 하고 이제 막 내려서 올라갈 때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막 와갖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차가 백미러가 단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요만큼이다. 손으로 문지르니까 싹싹 없어져요. 그래서 괜찮아. 잘하시네. 네. 교통사고, 접촉사고 당했어. 이게 인방에 이제 오늘 인방에서 바람이 부셨나요? 큰가 봐요. 또 감묘방의 바람은 길에서 죽거나 다칠 조짐이고 일방의 바람은 자손의 눈이 멀거나 하는 애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진손의 손방의 바람은 주인이 두풍할 것이며 사병의 바람은 뱀에게 물리거나 두풍은 뭐죠? 중풍이요? 두풍 머리에 바람 머리 숫자인데 머리에 중풍? 중풍이라고 해야죠 뭐. 정신적으로 큰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밑에 또 수정의 바람은 수재 물이나 불 아니면 물이라서
떠내려 가는 거죠. 물량이 나가지고. 또 미는 노체 해소의 병이 있고, 노체 해소라는 것은 귀침, 가래, 폐 이런 거죠. 기관지. 네, 기관지 있죠. 네. 폐나 기관지 이런 거. 네. 그는 공송이 있고, 공송이라는 건 송사죠. 재판. 네. 신경방은 주폭 회복하고, 주인이 아주 난폭하고, 그래서 집이 그냥 엎어져 버리네. 네. 요즘 많죠? 이거. 가정 불화.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또 신방은 강구하며 해임은 가난하게 될 징조이다. 예, 그래서 요풍이 있어 치사한즉 치고 들어오면 찌르고 그러면 기가 흩어지고 바람이 좌측에서 들어오면 장방이 흠이 있고 우측에서 들어오면 소방이 흠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피해야 한다. 그런데 좌측은 장방, 장남, 우측은 뭐라 했어요? 소방, 차남 쪽에. 소방이죠. 소방, 차남. 왜 이 말은 뭔 말이냐? 좌측 청룡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청룡방에 묘함한 곳이 생기면 장남에게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냐? 장남이 후손을 못 두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망한다. 소방도 마찬가지네. 이런 흉화가 생긴다. 끊긴다고 본 거예요. 함몰되면 중간에 끊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 예.